우리 전광진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광진 교수님께서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그 국립대만대학에서 이제 PhD 하시고 중어중문학과 그래서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국내외로 한 20종 학술논문 40편 정도를 이제 많이 발표해서 아주 굉장히 액티브하게 리서치를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이 조선일보 생활 한자로 저도 봤어요. 네. 제가 한국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바람에 그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3,300회면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2년간. 12년간 그 생활 한자로 해서 이 조그맣게 섹션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한글을 통해서 문맥 대치를 하고 제가 어저께 우리 저희 오피스 두 분이 오셔서 잠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리가 사진 보면 이거 폼부터 찾잖아요. 그런 정말 들어갔다가 나오는 지식이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은 제목을 이젠 한국어도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국어가 경쟁력이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영어를 빼놓고 한국어만 해야 되나 안 되죠. 한국에서는 혹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경쟁력이다. 그동안 이민 1세대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영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영어에 몰입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셔가지고 다들 성공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2세, 3세 문제를 또 걱정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저께 우리 선우인호 회장님 명함을 받아보고 이 명함 위에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이라는 그 모토가 대단히 큰 의미로 와닿고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전에 보시겠지만 제가 국어사전을 만드는데 좀 이상하죠. 중문과 교수가 국어사전을 만들었다니까 좀 이상할 것 같고 좀 믿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만들면서 다른 초등 국어사전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영어가 달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달려서 봐야 500개 정도의 기본 어휘만 선정해가지고 그 영어를 이렇게 병기해놨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영어가 뭐 만국 공통어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야 되겠지만 영어도 같이 달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영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았는데 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제가 그리고 또 여기 오기 전에 그 리노 한인회에서 먼저 강의를 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 리노 한인회에서 어떻게 그걸 강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거기 한인회 회장께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해마다 10월에 전 세계 그 한인 회장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때 오셨다가 이 사전을 보고 대단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그 리노 학생들에게 그들도 한글 학교가 있더라고요. 하고 또 저 교포 저 동포 2세 3세 교육위에서 이걸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가지고 50권을 사가지고 가시면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 저자 직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돈은 많이 못 들지만 올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이런 지하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21년 전에 제가 여러 데를 왔다 간 적이 있었지만 그리고 시애틀에는 2013년에 2005년에 학회 때문에 왔다 간 적이 있지만 이쪽은 온 적도 없었고 또 그러면 여기 온 김에 또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최선호 대표 아틀란타 생각이 나서 겸사겸사 왔다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다 그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저보다 뭐 다 영어 잘 하시고 하시겠지만 혹시 자녀분이나 또는 손자분들 또는 그 한국 학교 학생분들에게 영어에 대해서도 약간 팁을 좀 줄 필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느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저는 이제 대만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학한 학생들, 미국 학생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좀 많았었고. 근데 미국 학생들이 말로 하는 중국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근데 이제 글로서는 답안지 작성을 못 해가지고 과락을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말로는 잘합니다. 거꾸로 또 중국 학생이 영어를 할 때 한국 학생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언어 유형학적으로 어순이 영어하고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말합니다. 그죠? 간다 학교에 이런 식이지. 우리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VO형의 두 언어이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면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갭을 넘어서니까 힘들갖고 저것만 알면은 영어를 잘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영어 실력이라도 같은 영어 어휘력이라도 동사를 먼저 말하는 동사 어휘력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SVO, SOV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뇌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걸 지배를 받습니다. 저 지배를. 저걸 무의식적으로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빨리 우리가 OV형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SVO형의 언어를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를 하신다면은 저 어순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제가 한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선우 회장님께서도 여기서 한자를 가르친다는 걸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국 학교에서 한자 정도를 가르친다 하면은 대단한 예지가 없다면은 그런 통찰력이 없다면은 그걸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한자를 가르치게 됐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영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김성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어를 잘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한자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70% 이상이 한자어고 학습 도구어 핵심 어휘는 95% 이상이 한자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을 잘 알자면 한자를 알면 쉽고 한자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한자가 힌트가 되는데 그 힌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자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한자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한자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그럼 오히려 그렇게 높으냐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영어를 잘하자면은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라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문 한자를 알아야 되듯이. 그래서 제가 리노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라틴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라틴어 수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교사로 임용할 때 반드시 교사 임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대학에서 라틴어 수업을 몇 학점 이상 수료했다는 증명이 있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만큼 모든 단어, 영어 모든 단어에 라틴어 베이스가 많죠, 그죠? 제뉴어리, 페브리어리 뭐 이걸 이해하자면은 라틴어를 알면 매우 쉽지만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거기 어떻게 1월, 2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라틴어의 수업의 중요성. 진짜 우리가 고급 영어를 하자면은 라틴어 지식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혹시 싶어서 다시 한번 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요 하기 전에 모든 언어는 세 가지 청차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한국어를 잘하거나 뭐 일본어를 잘하거나 모든 언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어음입니다. 어음. 두 번째는 어휘. 세 번째가 어법입니다. 영어를 잘하자면은 어음, 영어 발음이 좋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유성음 발음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영어 유성음 발음에 까지 자꾸 문제가 되죠, 그죠? 한 10년 이상 살아야지만 이게 유성음 발음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법, 아까 SVO냐 SO냐도 어법의 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법 현상. 사실은 어음하고 어법 문제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 수준을 마치면은 어음하고 어법은 거의 영어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을 가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어휘입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초등학교 숫자에서 어제도 미국의 사전들을 보니까 3만 단어 정도로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토플 시험을 볼 때 그 어휘를 3만 단어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 어휘력을 길러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휘력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한국에서 어휘력은 또 국어사전, 사전이 좋아야 하는데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에서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대만에서 유학을 했었고 그래서 한자에는 좀 능하지 않습니까? 한자는 좀 능한데 우리 집 애들이 학교만 갔다 와가지고 묻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3학년 4학년 이때쯤 같아요. 뭐 물어보는 말이 어떤 단어를 덩호라는 말을 배웠는가 봐요. 덩호, 부덩호를 배워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니 덩호가 무슨 뜻이냐. 근데 뭐 같다라고 붙일 때 덩호라고 붙이다가는 사실은 아는데 그거를 왜 덩호라고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나 덩시같이. 그럴 때 찾아보는 사전이 국어사전이다.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한번 봤더니 대단히 뭐 어렵게 설명이 됐어요. 다른 단어로 한번 예를 하자면은 조도, 초등학교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도를 하는데 사전을 같이 찾아봤더니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의 크기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물리학적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초등학교 국어 사전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게 돼 있다. 그리고 한자를 알면은 한자가 힌트가 되는데 힌트를 전혀 못 활용하고 있다. 풀이 자체가. 그래서 덩호할 때는 덩자는 같을 덩자죠, 그죠? 호자는 부호할 때 서로 숫자로 같을 때 붙이는 부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덩호라고 이해하면 대단히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조도 문제도 이 빛의 밝기 정도 간 것도 조자가 비출조, 그 다음에 정도도, 저기 밝게 비치는 정도, 세 글자로 하면 조명도인데 기니까 짧게 해가지고 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전을 설명한다면 얼마나 쉬울까. 우리가 타원 이렇게 하는데 타원을 또 찾아보면은 평명상의 두 정점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도록 그은선. 평면은 뭐 혹시 알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점 알겠습니까? 지정한 점, 어디 점을 두 개 찍어놓고 이 점에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도록 이렇게 걸면은 거기서 생기는 선, 이게 타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단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타자가 한자를 알면은 우리 선생님 한자를 알면 한자 되게 쉽습니다. 타자가 길쭉할 타자예요. 이걸 한자로 쓰느냐, 획수가 몇 획이냐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뜻이 문제가 중요한 거니까. 모든 한자는 자형, 자음, 자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 어려운 거예요. 자음은 우리가 음을 쓰고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형 중심으로 하니까 어렵고 안 하는 겁니다. 필요성도 모르고. 근데 자의로 하면은 타원 그러면 길쭉할 타 대단히 쉽죠, 그죠? 그렇게 길쭉한 동그라미 그러면 럭비공도 상상할 수 있을 거고 달걀도 상상할 수 있을 거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학적 정의가 필요한데 사전은 정의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하나 바꾸면서 했던 게 처음에는 저 집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 볼까 라고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 생겨서 자꾸 더 많은 단어를 하게 돼가지고 쌓이고 다 사진이 책으로 나오고 나니까 아들, 딸은 아마 대학도 졸업하고 늦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의 애들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머지 자식도 다 소중하다. 걔들이 공부 잘하는데 다 받침돌이 되도록 이런 사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사진이 이제 나왔고 그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아가지고 영어도 달린 유일한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영어도 같이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대단히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인회에서 그걸 알게 됐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멀티펑셔널 코리안 딕셔너리 고 엘리멘터리 스쿨러스 여기서 포커싱 온 모폴로지컬 모티베이션 아마 저거는 상당히 언어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형태론적 어휘가 구성됐을 때 각각의 형태소가 각각의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가 그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가 언어학에서는 모폴로지컬 모티베이션이라는데 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 사진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중국어 언어학을 전공입니다. 중국 문자학이 전공이고 일반 언어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알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문과 교수가 어떻게 국어 사진을 만드느냐. 국어 사진의 70%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의 설명을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한자를 매일 다루는 문제를 100% 한자어만 다루는 것이 제가 직업이었었는데 그런 거죠. 국문과 교수는 30% 순우리말의 교수밖에 없어요. 순우리말에서는 사실상 그 의미 관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무지개 그러면 무지개 워낙 많이 쓰니까 무지개 그러지만 저걸 왜 무지개라 하느냐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플 워드라 그래요. 심플 워드 단순어라 그래요. 단순.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기 영국 국기하고 미국 국기가 되어 있죠, 그죠? 영어도 다 달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기만 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미 사전 같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이 수박, 수박이죠. 이 수박을 왜 넣겠습니까? 빨리 이걸 마셔야 되는데 하여튼 10분 안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각각의 글자의 속뜻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겉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수박 그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래서 수박 사진을 많이 우리 사진에도 보면 수박 사진들이 수박 사진 많죠. 수박 그림들이. 그래서 수박 그닥기가 아니라 수박 속먹기 학습을 해야 되겠다. 수박 속먹기 학습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만화를 이런 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지를 사수할 것이다. 고지 그래도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기껏해야 이 학생처럼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고지 이렇게 해도 이 뜻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수학 학원을 많이 다녀서 사수 이렇게 해도 안 풀리잖아요. 그죠? 한자를 대비해 한자를. 여기 고지가 높을 고 땅지 높은 지 높은 지 그다음에 사수 죽을 힘을 다해 죽을 사 지킬 수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다. 사수 그럼 한자를 대비하면 금방 되는데 이거 뭐 딴 거 대비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이 만든 사진들이 아까 파충류 우리 김성욱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망경 뭐 이렇게 하던데 여기서 하나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아마 교장 선생님들 좀 학생들한테 열심히 해라 말 무지 많이 하지 그죠? 혹시 한 학생 중에서 선생님 열심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 학생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단어 불감증을 가지고 공부를 해 학생들이 빨리 그 불감증을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뜻 무슨 뜻인가? 열심히 무슨 뜻인가? 열심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전에서 여기처럼 여기는 뭐 다른 사전 열렬한 마음 또는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써
이런 다른 산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골똘히 힘써 이런 뜻을 굳이 왜 열심이라고 하느냐라는 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전에서는 더울 열 마음심 뜨거운 마음이 속뜻인데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다가 열심히 하다라고 한다라는 거고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이런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다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슬프면은 막 아주 눈물 흘리고 이렇게 영화 보면서도 많이 울었겠지만 책 보도 많이 울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책을 읽는 거고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우면은 울음이 날까요? 안 나죠, 그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겁니까? 예? 냉한, 냉보다 어려운 말 쓰는데 쉬운 말로 하면 한심한 한심하다. 이 한이 차가울 한자인지를 꿈에도 생각 못하는 많아요. 사실 저도 이 사진 만들면서 알았어요. 아, 한심하니 이게 차가운 마음이라는 게 한심하다는 마음이 차가우니까 남한테 관심도 없고 책을 읽으면도 뭐 그것이 슬픈지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이 그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죠? 모든 일이 건성건성으로 하고 대충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심하다 그래요. 그 마음이 차갑다 그래요. 마음을 꼭 쥐고 있으라. 뭐라 합니까? 마음을 꼭 잡고 있으라. 어디 갈 때 길 뭐 하라? 무슨 심하라? 조심하라. 마음을 꼭 잡고 있으라. 라는 거고. 또 마음을 놓지 마라. 뭐라 하죠? 방심하지 마라. 마음이 또 너무 적다. 소심하다. 소심해도 되겠냐? 마음을 좀 가늘게 아주 소프트하게 한숨도 가늘게 세심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말 그걸 알고 보면 이렇게 쉽고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이걸 속뜻을 풀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속뜻을 풀이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재밌고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풀이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쏙쏙 기억돼 가지고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해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응? 아무리 잊어달라 해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쏙쏙들이 알다 보니까 검색 사전 어떤 단어를 찾아보다가 어려워서 이렇게 찾는 사전이 아니라 그냥 읽기 사전, 리딩 사전. 그러니까 하루라도 아무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읽어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재밌으면 줄 거고 위에다가 꽃잎을 달고 그래서 제가 꽃잎 달기라는 학습법을 또 개발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또는 또 다음에서 국어사전 꽃잎 달기라는 걸 한번 쳐보면은 제가 했던 그 학습법이 자세히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한 학생을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철저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25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23명인가 4명인가? 다음에 우리는 제로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 기초 교육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기초 개념부터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일본의 저걸 보니까 이 꽃잎 달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생각했고요. 예, 거기 나오는데 저기 안 나오네. 국어 사전송 하면은 뭐 이거 안 나오니까 뭐 저걸 유튜브에서 보니까 더 낫겠네요. 국어 사전송 하면은 사전 찾아서 속뜻을 이해가 쏙쏙 재미도 솔솔 그렇게 그 노래 나옵니다. 이 곡은 무슨 곡이죠? 징글벨이잖아요. 징글벨 그 음원에다가 제가 곡을 붙여가지고 애들이 사전 찾으면서 공부를 재밌게 하라고 그리고 국어 사전송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건 사슴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건 좀 버전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고등학생 이상이 좀 이해할 내용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국어 사전을 통해 가지고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학부모 특강을 한 100여 차례 했는데 주로 이제 재능 기부로 저걸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으면은 적게 받으면 기분 나쁘고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안 받으면은 제일 그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신이 있어요. 내가 떳떳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일본에 그 학생이 이렇게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하는 학습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국어 사전 찾기 학습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문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꽃잎-딸기 놀이-학습, 꽃잎-딸기 학습법 또는 꽃잎-딸기 프로그램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고 이분 아이작이라는 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영어 강사였었는데 우리 사전을 되게 좋아했던 분이고 학생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딕셔너리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딕셔너리 프로젝트라는 재단이 있던데요. 그 재단에서는 1년에 250만 명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해마다 국어사전을 이렇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대단한 재단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참 놀랐어요. 거기는 미국 전체가 초등학교 3학년이 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50만 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김성호 교육장님, 지금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잡는 도구를 나누어주는 미국의 사전 기정 방식이 선진화된 장학제도가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의 장학제도의 패러다임을 이런 걸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대상이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딕셔너리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여기 한인 사회에서도 또 이런 문제들이 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포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훌륭한 문제들이 많이 배출되자면 이런 것이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건 오래전부터 했는데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앞에 계시는 분이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 또 전교생에게 이렇게 사진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은 영어는 생활이고 그리고 한국어는 뿌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가정에서 성공이 대물림되면서부터 어떤 새로운 가문이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가문이 제대로 형성되자면은 영어로 형성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플러스 한국어라는 뿌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문화적인 전통으로 뿌리 깊게 한 가문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영어는 기본이겠지만 한국어 실력이 몸값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이 영어를 잘한다면은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화되어 있는 한국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또 SK인가 어디 또 여기 들어온다고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 채용할 때 영어만 잘한다고 뽑겠습니까? 같은 값을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어가 자기 몸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 가지고 한국 이상이 달라지고 또 K-팝이다 K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이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나라는 작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0대 교육 국가로 들어갑니까? 12대입니까? 10대입니까? 12대 교육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런 크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 덩달아서 우리 한국어 공부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교장님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가장 선봉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훌륭한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 협의회 회장님께서 박수를 제가 한번 쳤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고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좀 더 잘 아셔가지고 더 크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한국어를 잘하자면 국어사전이 좋아야 한다.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런 데서 이바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뭐 사전에 관한 설명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면 점심 자시고 나서 또 질문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공이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가 제대로 크게 발전해가지고 우리 미국 전체 사회에서도 리딩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서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의의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애틀랜타 방문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광진입니다. 제가 영어도 달린 유일한 국어사전을 저술한 바가 있어가지고 리노에 있는 한인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애틀랜타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애틀랜타 와보니까 여러 우리 동포님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고 크게 성공한 모습을 보고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글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글은 코리안 알파벳입니다. 기역, 니은, 기역이라는 자음 10개 하고 14개 하고 모음 10개 합쳐서 24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기보다는 한국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특히 사전 활용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받침돌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한국어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2세, 3세들은 좀 차별화가 있을 텐데 지금 전문 이제 교수님으로서 미국에 있는 2세, 3세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교육해야 되는지 뭐 노하우를 좀 이 기회에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리 동포 1세들은 영어에만 몰입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어에 덩달아서 한국어의 실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예전보다도 크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지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사전 활용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은 어휘를 잘 알아야지만 어문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단어의 수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국어의 실력을 잘 갖추자면은 모국어 어휘력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